자, 여러분 교재 56페이지에 수요의 개념이 나오겠습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수요죠. 자, 이 수요는 일정한 이 기간이라는 용어가 꼭 나오죠. 기간. 자, 일정한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이 이 구매력,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이 이 구매력을 갖추고, 자, 이 재화와 서비스를 상품이라고 하죠. 이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수요라고 해요. 수요. 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수요와 수요의 양의 개념은 다르다. 자, 수요량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갖춘데 하나가 더 들어가죠. 특정 가격 수준. 예를 들면 평당 2천만 원 이런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 우리가 수량을 우리는 수요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21회 시험과 28회 시험에 출제한 지. 자, 우선 수요의 개념에서 우선 시험에 24회까지 한 6, 7번 냈나요? 엄청 많이 냈어요. 예? 그런데 25회부터는 아직 출제 안 하고 있죠. 과거 24회까지 많이 출제된 게 바로 뭐죠? 요거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자, 유량. 플로우죠. 플로우. 자, 여러분, 이 유는 흐를 유자거든요. 물이 흘러간다. 플로우는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개념. 시간이 흘러가는데 한 달이 흘러가면 월, 1년이 흘러가면 연. 이 월, 연 이런 기간으로 표현되는 개념이 무슨 개념? 유량 개념. 그래서 유량 개념은 항상 뭐가 들어간다? 기간이 들어가. 기간. 이 기간이 꼭 들어갑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래서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유량이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이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 유량에는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온 사례가 소득이죠. 자, 연간 소득 얼마냐, 월 소득 얼마냐, 이 소득이 대표적이죠. 소득. 그리고 요즘 뉴스에 또 많이 나오는 연간 주택 생산량, 연간 주택 생산량 얼마냐, 그리고 월별 주택 거래량, 분기별 주택 거래량, 연간 주택 거래량, 네? 주택 거래량이라 그랬지. 네? 소득, 주택 생산량, 주택 거래량,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린 연간 토지에 대한 뭐가 있어요? 지대 수입, 또 건물에 있어서의 월, 뭐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또 회사, 부동산, 우리가 투자회사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을 단기라고 하는데, 이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회사에.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또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죠. 수출량, 수입량. 1년 동안 수출량, 수입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또 신규. 자, 여러분 주택을 착공해서 일정한 기간, 보통 3년 지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완공돼서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량도 무슨 개념? 유량 개념. 기간이 들어갑니다. 신규 주택 공급량. 자, 근로자의 월 임금, 연간 임금 얼마냐, 뭐 소득 임금 뭐 이런 건 다 뭐다? 유량 개념, 유량.
자, 유량에 대해서 우선 저량 개념이 나와요. 저량. 저량은 스톡이죠. 스톡. 여러분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져 있듯이 시간도 멈추어져 있다. 시간 멈추어져 있는 개념을 우리는 시점으로 표현합니다. 일정 시점의 시점. 시간이 멈추어져 있는 개념을 우리는 시점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시점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는 저량. 자, 시점이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 현재 시점 국가의 재산 국부가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냐?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 주택 재고량이 어떻게 되느냐? 자, 현재 시점 우리가 주택 보급률,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현재 시점 몇 프로냐? 예? 자, 현재 시점이죠, 이런 거는. 자, 현재 시점 토지 가격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현재 시점 부채, 뉴스 많이 나오죠? 가계의 부채. 현재 시점 이 삼성전자 회사의 자산 얼마냐? 자산 가치 얼마냐? 현재 시점. 자, 현재 시점 회사 자본 얼마냐? 자본. 현재 시점. 다 시점이에요. 이런 거는.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총 돈이 얼마냐? 통화량.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채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얼마냐? 뭐 이런 전부 시점으로 나오는 건 전부 무슨 개념? 저량.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한번 말로 생각해서 시점 들어보고 기간 들어서 말이 어색하면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내면 요거 틀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요거 질문하신 분들 경제 요거 기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냈는데 25회 이후부터는 아직 출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뭐 여러분 56페이지에 그 박스에 나오는데 벌써 7번 출제를 했죠. 자, 57페이지에 문제 보시면은 유량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묻죠. 자, 주택 재고량이죠. 3번에 주택 재고량은 현재 시점, 주택 재고량은 시점에 있어서 저량 개념. 3번 정답입니다. 자, 구매력을 갖추고 이 말은 뭐죠? 자, 구매력을 갖추고 이 말은 우리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뭐를 의미하죠?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자,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구매할 살 의사도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살 의사, 지불 능력 모두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한다. 자, 사고자 하는 욕구인데 사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 사전. 예, 사후가 아니라 사전적 개념으로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이죠. 실제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인데 여러분 의도된 양과 실제로 구매한 양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수요에 숨어 있습니다. 자, 수요의 개념 한번 확인해 봤고, 자, 여러분 교재에 58페이지에 거기 밑에 보면 수요의 법칙이 나오죠. 자, 수요의 법칙이 이제 우리가 나오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의 법칙을 보면은 우리가 가격이 변하거든요. 가격이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불변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의 다른 조건들은 시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불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하죠.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비싸죠.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비싸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 안 삽니다. 비싸면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안 사니까 이전보다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줄어들어요. 비싸면 안 사니까. 그럼 싸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해서 싸면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겠죠. 싸니까. 그럼 이전보다 수요량은 더 증가를 합니다.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무슨 법칙? 수요 법칙입니다. 항상 여러분 가격이 먼저 변합니다. 가격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뭘로 변한다? 반대로 변동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마이너스. 여러분 화살표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할 때 경제이론에서 마이너스 음의 관계 또는 역관계 또는 뭐라고 하죠? 반비례 관계죠. 음의 관계, 역관계 또는 반비례 관계. 요것은 모르면 안 돼요. 수의 법칙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수의 법칙을 직교평면 좌표상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죠? 수요 곡선. 이렇게 직교평면 좌표상에 나타나는데 이 Y축을 우리는 가격. 자, 커피 가격이고, 자, X축은 뭐다? 수요량. QD로 표현합니다. 자, 커피 한 잔의 가격이 10,000원일 때는 소비자는 비싸니까 나는 한 잔만 이렇게 10,000원일 때 한 잔 마신다. 그렇죠? 되겠죠? 이 점을 A점. 그런데 나는 커피 가격이 5,000원일 때는 얼마? 나는 석 잔을 마시겠다. 이 점 B. 근데 커피 가격이 1,000원일 때는 나는 얼마? 6잔을 마시겠다. 이 점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피 가격 여러 개 나오죠? 커피의 이렇게 여러 가격과 커피의 또 수요량 사이의 관계, 뭐 A, B, C 점으로 나타나는데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응 관계. 이 대응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요. 커피 10,000원일 때는 한 잔, 5,000원일 때는 석 잔, 1,000원일 때는 6잔. 이렇게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일련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수요야. 그게 수요입니다. 예, 수요고. 그런데 나는 5,000원. 아까 특정 가격 수준. 자, 5,000원에서 나는 최대 몇 잔 마시고 잔다? 석 잔. 최대. 이게 수요량이에요. 수요와 수요량 개념 달라요. 그래프상에 보면 명쾌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커피와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우리는 D로 표현하는데 수요 곡선, D로 표현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밑을 향하는 곡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오른쪽, 아래 하자죠. 오른쪽 밑을 향할 향,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자, 여러분 경제 이론에서 우리 그래프로 출제를 하면 좋은데 출제 이게 잘 안 해요. 왜 안 해줘서? 간격 때문에. 여러분 우리 1차 시험은요 이제 그 장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들어가면 장수가 넓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될 수 있는 대로 그림은 출제를 안 해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말로 출제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로 출제하니까 그래프를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그 말이 OX를 잘 찾아야 돼요. 자, 우선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좀 이제 하시고, 그럼 시험 문제는 이제 작년에 2문제에 걸쳐서 출제한 하여튼 또 중요한 요거는요, 지금 요 앞에 거는 배운 건요, 지금 요 앞에 배운 거는요,
요걸 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시험은 요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네 번째 이제 출제되는 부분. 자,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자, 우선 요걸 출제합니다. 59페이지에 밑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의 변화를 출제한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이 가격이 변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장이면 아파트 가격, 커피 시장이면 커피 가격, 오피스텔 시장이면 오피스텔 가격.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합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 이 가격이 변하고 또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또 없다. 가정 전제를 합니다.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단지 가격만 변해요.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자, 가격이 변하면은 우리는 동일 수요 곡선 이 상에서 이동한다. 자, 이 동일 수요 곡선 상에서 우리는 점이 이동을 가져온다. 그래서 항상 가격이 변하면요, 시험 지문에 요게 뜨거든요. 작년 시험에도 요게 떴거든요. 상이란 게. 상이 나오면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항상 시험에 수요량의 변화하면 빨리 지문상에 상이 있는 점은 요거부터 확인. 자, 요거 볼까요? 커피 시장에서. 자, 커피 시장에서 커피 가격이 10,000원에서 5,000원 하락했더니 한 잔에서 몇 잔? 석 잔으로 2잔 더 늘었는데, 그럼 이 A점이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A점이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뭐 점으로? B점으로 이동하죠.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걸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근데 수의 변화는 가격은 불변. 수의 변화는 가격은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예? 가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 자,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가격은 변화가 없고 위에 요 일정이죠. 요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 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의 변화다.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자,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은, 시장에서의 가격은 지금 변화가 없죠. P0로 변화 없고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지금 수요량은, 소비자들은 Q0만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가격은 변화가 없다. 자, 그런데 이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서 동일한 P0,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요량이 이전보다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또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전보다 수요량이 뭔다? 감소하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경우를 수요의 뭐라고 하죠?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를 수요의 감소라고 하죠. 작년 시험에 이것도 출제했고 이것도 출제했고 두 문제에 걸쳐서 이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그림과 다르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죠. 그러면은 이 수요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잘 봐야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같은 경우 아니에요. 수요의 변화 요인, 수요의 변화 요인,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시험 문제 낼 때는요, 수요의 증가 요인 이렇게 내면 쉬운 거고,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이렇게 내면은 좀 약간 어렵게 되는 거예요. 말을 좀 변형시켜서. 자, 그러면 이 수요의 변화 요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우선 많이 출제된 용어죠. 우선 뭐다? 소득. 소득이 증가하면, 자,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량도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요량도 뭐 한다? 감소할 수 있어요. 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 뭐라고 한다? 정상제 또는 우등제라고 해요. 우등제. 자, 근데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이 있어요. 이런 상품을 열등제, 우등생, 열등생 하죠. 우등제, 열등제. 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 예를 들어서 소고기라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돼지고기야. 소고기가 정상제라면 소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는 열등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요, 이렇게 내면 또 여러분이 헷갈리시는가 봐. 예? 명목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명목소득. 예? 자, 여러분 통장에 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월 200만 원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후, 자, 통장에 세후 월 200만 원 들어왔어요.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가처분 소득이에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200만 원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 200만 원이 명목소득이에요. 임금 연간 임금 인상하니까 임금 인상 1년 동안 여기 변화가 없어요. 200만 원 들어온 거, 이게 명목소득이야. 화폐로 표시된 뭐다? 명목소득이라고 해. 그러면 시험 문제에 뭐 명목소득 출제 안 하거든요. 시험 문제 뭘로 출제해? 예? 실질소득으로 출제하니까 이 실질소득의 개념을 모르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명목소득, 실질소득 구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TV 월 200만 원이 명목소득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TV 한 대의 가격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0만 원 가지고 몇 대 살 수 있어? TV 몇 대? 200만 원 두 대를 살 수 있죠. 이 주어진 명목소득을 가지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 요 TV 두 대, 요게 실질소득이야. 명목소득, 실질소득 다릅니다. 이게 실질소득이야. 그런데 TV 이 한 대의 가격이 50만 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명목소득 1년 동안 변화가 없지. TV 한 대 가격이 떨어졌어. 50만 원. 그러면은 2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이제 몇 대 살 수 있다? TV 4대 살 수 있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뭐야? 실질소득은 TV 2대에서 넉 대니까 실질소득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이 상품, 명목소득은 변화가 없지만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소득은 뭐 한다? 증가한 거. 되겠죠? 그럼 반대로 TV 한 대 가격이 20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 TV 두 대에서 몇 대? 한 들어가죠. 그래서 어때? TV 가격이 오르면 실질소득은 뭐 한다? 감소한 거예요. 명목소득은 변화가 없지만. 이걸 구별 잘 내야 돼.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실질소득이 증가했다.
실질소득이 증가했다는 건 상품이 한 대, 아까 두 개에서 네 개, 수량 증가했다 안 했다? 증가했지. 그런 걸 못 찾아내요. 시험 문제 내잖아요.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두 대에서 네 대, 수요가 증가한다. 근데 질문 들어와. 아니, 소득 배울 때 감소하는 것도 나오는데 왜 안 되냐? 그게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야. 명목소득, 실질소득 몰라서 그래. 시험 문제 실질소득 딱 주어졌는데. 그래서 시험 지문 나올 때 확실히 공부해 두셔야 돼. 요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에서 우리는 실질소득으로 주어져. 딱 주어지면 조심하라 이겁니다. 시험 문제. 예? 그래서 25회 같은 데 실질소득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면 구분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인구. 자, 인구가 또 있죠. 어떤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은 뭐도 증가한다. 당연히 수요도 증가해요. 예?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인구가 증가하면 그렇고 인구가 줄어들면 그 지역의 수요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역이 발전 성장하는 지역은 그 지역의 인구가 뭐다? 늘어나. 자, 여러분이 우리 삼성전자가 영통 거기 있죠? 삼성전자 수원에 들어오고 또 거기 화성 거기 반도체 들어가는데 그거 개발하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이닉스가 원산면 가면 거기 신도시 또 들어가야죠. 계속 단계별로 개발하는데 그것도 20년 걸려요. 그럼 인구가 얼마냐? 인구가 약 5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120만 평 개발되면. 계속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하나의 큰 상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개발이라는 것이. 인구가 유입되느냐? 어떻게 돼? 지역이 쇠퇴해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지역이 뭐다? 수요는 점점 줄어들지. 인구 중요하고 선호도. 자, 여러분 어떤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은 그 지역의 수요도 뭔다? 증가하죠. 요즘 단독주택이 이번에 뭐가 올랐어요? 보유세가 많이 올랐다 하니까 시장에서 단독주택 사고 전 사람이 씨가 없어. 말랐어, 완전히. 아니, 안 살려고 안 해. 세금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 선호도가 떨어지면은 수요도 뭔다? 감소해. 자, 이 세 가지는 특히 수요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에요. 전형적인. 시험에 또 제일 많이 나오죠. 시험 지문에. 예? 요거하고 실질소득으로 많이 물어요. 자,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 예상이 있어요. 자, 미래에 대한 기대, 예상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 지금 현재 비싸죠?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 지금 비싸잖아요. 네, 지금 비싸요. 현재 비싸요. 네? 그러면 하락할 것이라 생각하면 현재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비싼데. 네, 현재 수요가 감소해요. 현재 수요가 감소한다.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면 소비자 수가 증가해도 수요가 뭐한다? 증가를 하겠지. 자, 우리 부동산은 또 많이 출제되는 게 금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금리.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인데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다. 자, 여러분 3%에서 5%로 오른다. 지금 5% 가까이 근접하고 있는데 오르면 어떻게 돼요? 대출 금리가 오르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요. 이자 부담이 뭐한다? 높아지죠. 이전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또 이전보다 떨어져요. 이자 부담이 많아지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자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연간 500만 원 내다가 1000만 원 내라. 그러면은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부담이 높아져요.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뭐한다? 감소를 해요. 그래서 반대로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구매력은 높아지고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이자도 중요하지만 또 세금도 중요하죠. 세금. 자, 세금 중에서 우리는 뭐죠? 취득세,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또 처분시에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인데, 세금을 뭐 한다? 우리는 인하를 한다. 감면 인하 조치를 취해주면은 소비자는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뭐 한다? 낮아지죠. 세금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높아지게 된다.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수요도 증가한다. 수요도 증가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뭐죠? 뭐를 해요? 양도소득세, 보유세, 세금 많이 오르고 있죠. 오르면 세금 부담이 이전보다 더 높아져요. 예? 그래서 올해형 보니까 세금,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최대, 적게는 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올라요. 더 낸다. 연봉은 한정되는데 이거 골치 아픈 거야. 그러면 구매력은 떨어지고 수요는 줄어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많아지면 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소비를 못해. 그러니까 결국 이사를 외곽으로 가야 되는데 간략하니 사는 사람이 있냐? 없어. 왜? 대출 안 해주니까 살 사람도 없어. 그냥 거래 절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려고 해도 못 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얘기예요. 요 두 개를 그래서 시험 지문에 우리 수요에서 많이 내요. 시험 지문에 세금하고 금리. 자, 요것도 있지만 또 거래가 있거든요. 거래 규제. 여러분, 거래 규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요즘 조정 대상 지역, 이걸 지정을 하죠. 지정하는 것은 강화하는 거예요. 규제를 강화하면은 어떻게 돼? 부동산 거래가 쉽지가 않아요. 황금성이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해요. 근데 이걸 완화한다.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면은 거래가 쉬워지거든요. 황금성이 높아지면서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합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느냐, 강화하느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 또 우리 보면은 대체제는 뭐죠?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비슷해요. 비슷하면 어느 걸 이용해도 관계없죠? 이런 상품 대체제. 커피, 홍차,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런 관계. 예? 대체제입니다. 근데 보완제는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야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 커피 프리 이런 거 커피 프리. 빵, 버터, 예? 예? 컴퓨터, 우리가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은 보완제. 그러면 대체제나 보완제에 있어서의 가격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시험에 우리는 요걸 출제원들은 제일 좋아합니다. 작년 시험도 대체제에서 정답, 21회도 대체제 정답, 또 26회도 또 출제하고, 하여튼 우리 대체제는 단골.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대체제. 자, 그럼 한번 봅니다.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어느 시장? 대체제니까 오피스텔 시장. 자, 오피스텔 시장에서 자, 여러분 그림은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그려드리는 거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하세요. 그림은. 그런데 어떤 분 질문을 하는데 이거 뭐 암기비법이냐? 저도 암기 못해요. 무슨 암기비법이 있어. 어떤 분 와서 이런 식으로 암기해요. 본인 알아서 암기하는데 암기한 건 좋은데요. 문제는 왜 암기를 하냐?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 가격은 오피스텔 시장에서 가격은 지금 현재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단지 뭐만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 대체제는 신경 쓰지 말고 대체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수요법칙에 따라서 빨리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수요법칙에 따라서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수요량을 줄어들면은 어떻게 돼?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수요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오피스텔은 변화가 없는데 아파트 가격 오른 것만큼 오피스텔은 소비자가 보기엔 싸 보이거든요. 싸니까 아파트 소비를 줄이면서 어디로 가야 돼? 대체 관계는 오피스텔 수요를 더 늘려야지. 예? 그래서 오피스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예? 아파트 비싸니까 아파트 소비 줄이고 상대적으로 싼 뭐? 오피스텔 수요를 늘리는 거예요. 수요 법칙만 알면 돼요. 예? 또 보완제. 자, 보완제.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한다. 자, 보완제인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또 무슨 시장? 프림 시장. 보완제니까. 자, 프림 시장에서 또 프림 가격. 네, 또 가격은 지금 또 변화가 없어요. 프림 시장에서의 가격은 변화가 없고 수요량은 규제로 소비하고 있는데 또 수요 법칙. 항상 수요 법칙 모르면 안 돼요.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증가해요.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보완제,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수요도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돌아요. 항상 수요 법칙 알면 끝이야. 뭐가 암기를 해 이런 거. 예? 간단히 수요 법칙만 딱 알면 돼요. 그래놓고 대체냐 보완 그거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면 다 풀려요. 그리고 무슨 그죠? 수요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대체제 보완제가 공급에서 나왔다 하면은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우선 수요 법칙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프린트 10번 문제 봅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요. 재화 A의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묻습니다. 자, 소비자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죠. 자, 거기 소비자의 수요 증가, 5번에 선호 증가는 수요 증가고 2번, 4번 보세요. 요거죠.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예?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뭐다? 증가를 해요. 2번, 4번은 수요의 증가. 그럼 정답은 3번인데 요거죠. 재화가 열등제입니다. 열등제인데 소득이 증가하죠.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열등제는 수요가 뭐 한다? 감소. 3번 정답. 쉬운 문제이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게. 자, 오늘 4개 중요한 거 설명했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5문제 출제되는 범위를 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요거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 배운 거 다 맞춰야 돼. 시험에 나오면. 포기할 거 따로 있지 뭐. 그래서 오늘 4개는 맞춥시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